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단어가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해주는 격조사 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지와 마크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마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지금 뭐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잘 들으셨죠? 마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부해요? 한국어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공부하다는 어떤 행위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이 행위의 대상 혹은 이 행위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해주는 격조사가 바로 을을입니다. 그래서 을을을 목적격 조사 object particle이라고도 부릅니다. 목적격 조사 을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나타낼 때도 을을 사용합니다. 그럼 언제 을을 쓰고 언제 르를 쓸까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 붙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도서관, 책 이런 명사들은 모두 자음으로 끝나죠. 식당은 이응, 도서관은 니은, 책은 기역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을을 붙여야 합니다. 반면에 컴퓨터, 학교, 친구 이런 명사들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르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목적격 조사 을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의 직접 목적어라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을의 예들을 살펴볼게요. 1번 영희가 우유를 마셔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마셔요입니다. 마시다는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마시죠? 그렇죠. 바로 우유입니다. 마시다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우유인 거죠. 따라서 우유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우유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수지가 텔레비전을 봐요. 이 문장의 동사는 봐요입니다. 보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죠? 그렇죠? 텔레비전을 봅니다. 명사 텔레비전이 동사 보다의 직접 목적어이고 이것은 목적격 조사 을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를 만나요. 자, 이 문장의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친구입니다. 만나다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친구인 거죠. 명사 친구가 이 문장의 직접 목적어라는 것이 목적격 조사 를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을의 두 번째 문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격 조사 을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희가 학교를 가요. 이 문장에서 가다라는 동사의 목적지는 바로 학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가다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가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이때 목적지 역할을 하는 명사 학교에 목적격 조사 르를 붙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보시겠습니다. 수지는 교회를 다녀요. 이 경우도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 다니다의 목적지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교회에 목적격 조사 르를 붙여서 이 명사가 동사 다니다의 목적지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이 여행을 가요. 이 예문을 보세요. 이 경우는 앞에 두 문장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명사 여행이 동사 가다의 목적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행은 가다의 목적지 혹은 장소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이처럼 목적격 조사 을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행위의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행위의 목적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여행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예문들을 보셨는데요. 세 예문에 각각 쓰인 동사를 보세요. 첫 번째 예문과 세 번째 예문에서는 동사 가다가 쓰였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다니다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을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주로 가다, 걷다, 다니다, 떠나다 등의 이동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목적격 조사 을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 영희가 학교를 가요. 이 문장에서 행위의 목적지인 학교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목적격 조사 를 대신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희가 학교에 가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수지는 교회를 다녀요. 이것도 를 대신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교회에 다녀요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문 마이클이 여행을 가요. 자, 이건 어떨까요? 목적격 조사 을을 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앞 두 예문에서 조사 을이 붙은 명사는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와 바꿔 쓸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예문의 경우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 을을 에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이클이 여행에 가요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비문이에요.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목적격 조사 을은 주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데 쓰이지만 앞에서 본 예들처럼 행위의 목적지나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와도 함께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 을이 장소를 나타낼 때 동사는 주로 가다, 걷다, 다니다, 떠나다 이런 이동 동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목적격 조사 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적격 조사 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잘 기억하시고요. 공부하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